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여수시청 소속 공무원들의 비리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여수시 낙포동 한구미터널 정밀 안전점검 용역을 담당한 6급 공무원이 업체에 금품을 요구했다가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최근 알려졌고요. 소대지구 택지 개발 사업을 맡고 있는 건설업체로부터 접대를 받은 국장급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된 일도 있었죠. 또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작성하고 시간의 수당을 챙긴 공무원들이 16명이나 무더기로 수사를 받고 있기도 한데요. 그 밖에도 성추행, 음주운전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는 다양하기도 합니다. 여수시 공직사회 논란은 정기명 시장도 피해갈 수 없는데요. 지난달 여수시가 주관한 여수 아이파크 뮤직 보이는 라디오에 출연해 여성 외모 평가 발언과 성적 농담을 했던 것이 그대로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하는데 여수시 공직기강을 해치는 탁한 물줄기는 자정 능력을 잃은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이번 주 취재기 시는 뭐하니 안다니 극장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5월 22일 목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 뉴스브리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소속 지방의원들에게 매주 대선 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일선 시도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요? 반발까지는 아니고 예. 대놓고 말하지 못하고 상당히 좀 이게 뭐지? 불만이 나오고 있어요. 이 학생도 아니고 깜지를 제출하라. 그런 기분으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예.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 대선 석패를 교훈 삼고 이번 대선에서 내란 세력에 대한 압도적 응징과 대선 승리를 위한 총력전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 일부 지방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민주당 전남도당이 이번 대선을 앞두고 기초 광역 의원들에게 21대 대선 활동 결과 주간 보고서 양식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예. 이 양식에는 보고 지역, 보고 일자, 보고자, 연락처, 보고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란을 보니까 지역 내 활동이나 또 간담회, 민원 청취 내용 등 오프라인과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선거운동 활동을 구분해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더욱이 온 오프라인 선거운동 내역을 증빙하는 사진도 첨부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도의원들은 파란 옷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식당이나 술집 등을 찾아가가지고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거죠. 그래요. 네, 지금 선거 운동 기간이기도 하고 유세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보다 압도적인 승리를 하겠다 이런 의도로 읽히고 있습니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선거 선출직 평가 자료 삼겠다 이런 말도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주간 보고서 양식을 내려보내기 전에 해당 보고서를 내년 지방선거 선출직 평가 자료로 활용한다 그런 방침도 정했습니다. 예. 또 국회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각 지역위원회 역시 전남도당이 정한 대선 활동 주간 보고서 작성을 독려하면서 득표율을 올리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이는 지난달 민주당 중앙당이 지역구별 투표율과 이재명 후보 득표율을 국회의원 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지방의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계속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예. 선출직 지방의원들에게 사진까지 곁들인 주간 보고서를 매주 도당에 제출하라고 하는 것은 이 학생들한테 깜지 제출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런 반응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한 도의원은 대선활동 보고서 제출이 의무는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내년 지방선거 평가 지표라고 한다면 누가 제출을 거부할 수 있겠냐. 대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은 동의를 하고 있는데 보고서로 압박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예. 또 다른 기초위원도 선거운동은 자율에 맡긴다고 해놓고 여러 경로를 통해 보고서 제출 요구하는 것은
민주스럽지가 않다. 그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네, 민주적이지 않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소속 지방 의원들로부터 나오고 있는 불만 사항이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앞두고 여수 도심에 정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어제 오후부터 여수시 도심 주요 도로변 곳곳에 정치적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무단으로 부착됐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는데요. 어떤 내용이던가요? 이 현수막에는 푸틴이나 네타냐후, 또 히틀러, 스탈린, 김정은, 그리고 한국은 누구, 이 밖에도 박정희 등 소평, 귀신도 놀라게 하는 통치자는 누구인가, 또 대법원 유죄 판결 범죄자 즉각 사퇴 등의 문구가 쓰여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수 갑선대위원회는 역사적 인물 나열 등은 사실상 특정인 비난 의도로 익힐 수 있는 내용으로 파기를 했습니다. 예. 또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도 문구에 실명이 명시돼 있지 않아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이 어렵다,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 또는 정당을 명시하지 않는 경우에 단속 기준이 모호해서 관할 행정기관이 여수시에 철거를 의뢰할 수 없다, 그런 입장인데요. 의뢰할 수밖에 없다. 예. 네, 근데 그 현수막을 보면 푸틴이나 네타냐후나 히틀러나 스탈린, 이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독재자. 예, 그렇죠. 예. 독재자라고 하는데 특정인을 이야기를 한다는 그런 여수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특정인이라고 하면 누구인가요? 제가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민주당 후보를 얘기하는 거겠죠? 아마 그러니까 민주당 여수 갑선대위원회가 좀 발끈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여수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문구에 실명되지 않아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판단이 어렵다, 그런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는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 또는 정당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단속 기준이 모호해서 관할기관이 여수시에 철거를 의뢰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 이는 최근 정치 표현의 자유를 넓혀가는 방향이다, 그런 점도 사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수시는 현수막 설치 위치와 문구 내용을 검토를 했는데요. 또 5개 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으로도 판단을 했고요. 현수막은 결국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로 분류가 돼서 오늘 오전 전량 철거가 됐습니다. 예. 민주당 여수갑 선거대책위원회는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고발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농어촌 삶의 질 지수가 발표됐습니다. 광양시가 도내 최고를 기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남 시지역 중 광양시의 삶의 질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대통령 소속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농어촌 삶의 질 지수를 보면 광양시는 전국 도농 복합시 가운데 4위로 전남에서 순위가 가장 높았습니다. 예. 경제는 전국 5위, 문화공동체가 4위, 지역활력이 5위 분야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았는데요. 광양시 다음으로는 여수시가 11위, 나주시 13위, 순천시가 15위로 뒤를 이어서 전국 상위 30%에 들었고요. 네. 전남에서 담양군은 전국 농어촌 군 가운데 11위에 올랐습니다. 예. 이 농어촌 삶의 질 지수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해부터 매년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경제, 보건, 복지, 문화 공동체, 환경 안전, 지역 활력 등 5개 영역 20개 지표를 기반으로 산출을 하고 있고요. 농어촌 특별위원회는 전국 139개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지수를 산출하고 인구 50만 이상 도시형 도농 복합시를 제외한 농어촌 군 79개, 도농 복합시 50개의 상위 30% 지역을 공개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여성신문의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취재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수 MBC 김단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내년 열릴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를 앞두고 섬 관련된 연속 기획 보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건 뭐 어떻게 시작된 기획 보도인가요? 처음에 우리나라에 섬이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세요 혹시? 우리나라의 섬이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 같은데 막 신안만 해도 1,004섬이라 그러고 네. 여수만 해도 365개라 그렇죠. 그러고 뭐 다 합치면 한 몇천 개는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한국에 있는 섬이 한 3,383개? 라고 하거든요. 네. 세계적으로 따지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섬을 와. 많이 가진 도서 국가입니다. 그래요. 이렇게 3,000개가 넘는 이제 무궁무진한 섬의 가능성과 특별함을 품고 있지만 섬 주민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게 이 섬이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섬일수록 인구 소멸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곳인데 실제로 2016년부터 22년 6년 사이에 섬 인구가 4만여 명 이상 줄었고 국내 유인섬 9곳이 무인도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게 됐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사실 섬은 뭐 역사적, 문화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우리 영토라는 또 보존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섬인데 이렇게 예. 인구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점점 섬이 사라지고 또 없어지고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이런 상황들을 조금 방지하고 우리가 잘 몰랐던 섬의 가치를 좀 재조명해보자. 이런 의미로 시작된 게 이번 잊혀진 섬을 보물섬이라는 기획 보도입니다. 이름 뭐라고요? 잊혀진 섬을 보물섬으로. 잊혀진 섬을 보물섬으로. 네. 오, 좋습니다. 첫 번째 섬으로는 광도라는 섬을 다녀오셨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광도라는 섬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보도 보고 처음 들어봤거든요. 부끄럽지만. 저도 처음이었습니다. 예. 이 광도가 여수에 있는 섬인데요. 좀 가기가 힘들어요. 일단 어디에 있어요, 광도가? 손죽도는 아시죠? 네. 손죽도에서 배를 타고 환승해가지고 1시간 정도 더 들어가야지 있는 섬인데 소거문도랑 평도를 좀 지나서 도착하는 섬이 광도예요. 얼마나 걸려요? 들어가는 데까지 시간이? 총 여수 연안 여객선 터미널에서 출발했을 때 한 2시간 20분 정도? 꽤 들어가야 되네요. 네. 유인도고요? 그렇습니다. 네,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예? 19가구 정도 살고 있는데요. 네. 이 광도가 어떤 섬이냐면 거의 대부분 바위 암벽으로 이루어진 섬이에요. 그래서 예. 되게 가파른 암벽 중턱에 마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좀 약간 그 평평한 땅에 마을이 있고 다시 그 마을 뒤로는 또 암벽이 있고. 그러니까 바위산의 바위와 중간에, 바위 막 그렇죠. 사이에 이게 조그만하게 가구가들이 모여가지고 그렇죠, 살고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그 바위 위에 약간 평지에 이제 가구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그 위로는 다시 또 바위산이다. 그래서 뭐 약초나 이런 것들은 또 엄청 많고 멧돼지도 많이 산다고 합니다. 아니 그 영상 막 드론 영상 같은 거 네네네. 보도에 나온 거 보니까 약간 절벽에 집이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절벽 위에 집이 있어서 이 도로가 제대로 안 닦여 있어가지고 예. 그 바위 위를 이렇게 가파르게 막 등산한다고 지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에서 내려서 집까지 가는 길이 평지가 일단 아니고 그렇죠. 도로도 없고 완전 오르막입니다. 차는 당연히 못 가고요. 네네. 그 차가 자전거도 들어갈 못 가요? 수가 없고 자전거 탈 수 없어요. 무조건 걸어가야 되는데 네. 저도 30대지만 예. 정말 힘들더라고요. 올라가는 길이. 그래요. 되게 막 저희가 생각하는 인도처럼 닦인 길이 아니고. 아니고 약간 바위 정말 바위 그러니까 갯바위 낚시하듯이 그 바위를 지나가야 되는 바위를 타고 경사를 그렇죠. 오르막을 올라가야지만 집으로 갈 수 있다는 맞아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섬 주민들은 와. 못해서 뭐 이제 식료품이라든지 이런 생필품을 또 사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짐을 다 들고 올라갈 수가 뭐 없어요. 이고 갈 수도 없고. 그렇죠. 그 평균 연령대가 한 70대 정도 되거든요. 와. 이 섬에 사는 분들이 그래서 삭도라고 그 케이블카, 그러니까 케이블선을 이용해서 그 뭐 약간 사온 짐들을 네, 이게 막 그- 공수해 온 물건들을 거기에 이제 다 담아가지고 네. 그 케이블선으로 운반을 해요. 그럼 짐은, 짐은 따로 네. 옮기고 사람만 이제 그 그렇죠. 울퉁불퉁한 가파른 길에 네. 걸어서 집까지 가는 네. 거예요. 짐은 기계로 이제 옮기고 사람은 걸어서 가야 되고 원래 근데 사람도 탈 수 있는 모노레일이 있긴 했거든요.
진짜요? 네, 그 실제로 모노레일 철길 그 선이 막 있고 한데 그 고장이 나가지고 작년에. 근데 또 여기 수리하려면 또 부속품을 싣고 와야 되고 또 수리하는 분들이 또 직접 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되게 좀 차일피일 방치되어 미뤄지면서 있는 상황. 네, 아직 고쳐지지 않아서 이제 사람들은 직접 걸어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거기 섬에 살다가 좀 아프셔가지고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된 분이 있는데 그게 다 나았는데 섬에 못 들어오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왜요? 거동이 좀 아직 불편하다 보니 직접 이렇게 올라가야 오르내리락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는 좀 이제 상황이 이제 건강 상태가 좋지 그러니까 않다 뭐 보니까 예를 들어 휠체어를 타고 집까지 갈 수 그렇죠. 있는 상황은 절대 안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자, 이렇게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착장도 없다고요? 네, 그 선착장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뭐 여객선이 될 수는 있는데 네. 일반 낚시어선이 정박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네네. 그럼 배를 타고 뭐 고기를 잡으러 간다거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 광도라는 곳이 되게 어족 자원도 풍부하고 섭도 많고 그리고 이곳 주민들이 어떻게든 생계를 살아가려면 이런 어업 활동 경제적인 해야죠.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배를 정박할 수 없다 보니까 사실상 어업 활동을 이제 못 하고 있어요. 그냥 이제 뭐 낚시 고흥에서 출발하는 그냥 낚시어선이 와가지고 낚시꾼들 태워 와가지고 근처에서 뭐 낚시는 하고 이제 돌아가는 경우는 있지만 예. 실제로 사는 주민들이 이제 뭐 갯바위에서 뭘 캘 수는 있더라도 그 배를 타고 나가서 갈 수는 어업 없대요. 활동을 할 수 있는 네네.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 작년인가 그 몇 년 전에 주민들이 이제 소형 배를 타고 이제 들어왔는데 밤사이에 파도가 치고 이러면서 배가 침몰하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착장이 정박을 없다 해놓을 보니까. 곳이 네. 없기 때문에. 네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19가구가 살고 계신데 이 19가구라는 게 오히려 좀 늘어난 인구라고요? 네, 3년 전만 해도 이 섬에는 4가구만 살았다고 하는데 이 3년 사이에 그러면은 4배 이상이 는 거예요. 그렇죠. 19가구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반장님이 계시거든요. 예. 반장님한테 그 비결이 뭐냐 너무 여쭤봤더니 궁금한데요? 일반적으로 다른 섬들은 외지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조금 막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귀농하고 귀촌하고 귀화하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일반적으로 섬들은 그러니까 빈집도 많이 없을 뿐더러 예. 이제 외지인 들어오는 거 대부분 막고 있는데 광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다간 아예 섬이 공도화되겠다 비겠다 싶어가지고 외지인들한테도 조금씩 개방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원래 고향으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계시고. 이제 외지인 분들도 와가지고 뭐 친인척 관계라든지 와서 또 집을 짓고 살고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19가구까지 늘어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가구 수는 늘어났지만 또 수도랑 전기는 또 부족해요. 전기는 태양광을 이제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태양광 시설도 4가구가 쓸 때는 풍족했지만 지금은 19가구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고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도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 하는 게 주민들의 바람이고요. 예, 거기서 하루 자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 섬에 사는 주민들은 항상 이 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육지에도 집이 있으셔가지고 집이 네. 있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생계를 거기서 못 하잖아요. 배를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섬살이 광도 들어가면 한 5일 정도, 그러니까 먹을 거를 들고 와가지고 부식을 들고 와서 5일 정도 머물다가 다시 육지로 나갔다가 또 이런 생활을 반복하시는데 그때 이제 반장님 댁의 친인척 집이 하나 비어가지고 저희가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취재진들이 다. 네네네. 셋이서 뭐 오손도손. 전기 뭐 물 괜찮았나요? 아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예, 저희에게 왔다고 나름 배려를 좀 많이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머물렀고 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예. 네. 하루 머물러 보시니까 그 광도의 매력 뭐 어떤 거가 좀 있던가요? 관광 포인트로서의 발전 가능성? 저는 그렇게 풍경이 아름다운 그러니까 섬을 떠나서 그렇게 풍경이 이쁜 곳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살면서 네 노을 지는 거 하고 와. 수평선 너머로 노을 지는 모습 그리고 하늘이 붉게 물드는 모습이 다 보이고 그다음에 그 햇빛에 이제
그 바다 위에 윤슬 있잖아요. 반짝반짝하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뭐 밭농사를 뭐 이제 조금씩 지으시지만 농약이나 이런 것들을 일절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집 주변에 막 산딸기가 있어요. 따먹으면 되고. 네. 광도에 반해서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낚시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낚시꾼들도 실제로 오더라고요. 갯바위에서 낚시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조금만 더 인프라가 편의시설이 갖춰진다면 한 번쯤 그냥 방문해 볼 수 있는 섬이 되지 않을까. 네, 뭐 뷰포인트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와서 구경하고 가실 만큼 아름다운 풍경이었다라는 점 말씀 주셨습니다. 자, 광도 이야기로 벌써 저희가 10분 이야기했는데 자, 두 번째로 또 다녀온 섬이 있습니다. 다음은 손죽도인데 손죽도는 뭐 많이 들어보셨고 또 낚시하러 많이 가시는 곳이기도 하고 광도보다는 규모가 좀 크죠? 그죠. 광도에 19가구라면 손죽도에는 한 85가구에서 90가구 정도 지금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손죽도는 정원이 있는 섬으로도 되게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집집마다 정말 아기자기하게 정말 다양한 정원을 가꾸고 있더라고요. 근데 주민분들이 보통 이제 주택 살면 텃밭을 가꿀 만도 한데 거기는 텃밭보다는 정원을 가꾸고 꽃들을 직접 뭐 꽃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색도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갔을 때 자기 집으로 와라, 자기 집도 찍어달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각자 본인의 이제 그 집 정원을 자랑하고 싶으셔서 그렇죠. 그만큼 좀 낭만 있게 사시는 분들이 많다고 맞습니다. 들었어요. 그리고 또 뭐 호국 정신도 서려 있는 섬이라고요, 손죽도가. 예, 맞습니다. 이대원 장군이라고 조선 중기의 무신인데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5년 전에도 이렇게 왜구 침략이 좀 있었다고 해요. 섬 쪽에는. 그때 이제 이대원 장군이 이제 임진왜란 전인 1587년에 왜구 토벌에서 큰 공을 세웠고 실제로 이제 손죽도 해상에서 적과 싸우다가 전사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군의 호국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주민들이 성금을 직접 모아서 사당을 짓고 매년 음력 3월 3일이면 또 제항을 모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손죽도는 뭐 다른 섬들에 비해서 좀 규모가 그나마 큰 만큼 편의시설도 조금 잘 갖춰진 편이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뭐 민박도 있고 또 민박집에서 식당도 같이 운영하고 또 이제 트레킹도 길이 잘 돼 있어가지고 종종 그렇게 방문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물론 낚시도 그렇고 이제 그 트레킹하면서 또 집집마다 정원도 한번 보시고 이래서 관광객들은 좀 그래도 자주 오시는 섬이긴 한데요. 좀 한 가지 이제 주민들의 바람이 있다면 이동 수단이 좀 열악해서 이제 마을버스라든지 이런 섬 내 다닐 수 있는 교통수단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트럭 한 대로 막 사람 실어 나르고 택배 실어 나르고 이러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바람은 좀 마을버스가 있으면 좋겠다. 네, 뭐 섬 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각각의 섬에서 또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섬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또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어떤 섬들 취재 계획이신가요, 혹시?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다음 주 지금 준비 중인 게 여자도를 가볼까 하거든요. 여자도가 대여자도, 소여자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자도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볼까 합니다. 섬 전문 기자로 거듭나실 것 같습니다. 자, 지역 곳곳의 소중한 섬들 매력을 잘 취재해 주시기 바라면서 김단비 기자와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는 뭐하니? 뻔하고 지루한 공무원은 가라. 뻔뻔하고 통통 튀는 공무원이 온다. 시는 뭐하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양시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손추나 김세희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3주가 또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네. 너무 빠르네요. 진짜. 뭐 요즘 이제 완연한 봄이 오기도 했지만 날씨가 또 오락가락하기도 하고 멀리서 또 모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3주간 잘 보내셨어요? 김세희 팀장님? 네, 저는 잘 보냈습니다. 네. 잠깐만, 그다음에 왜요? 아니요. 여기 네, 그럼요. 뭐 3주 동안 잘 보냈습니다. 별일 없으셨고요, 두 분 다. 네, 그럼요. 좋습니다. 자, 뭐 근황을 좀 길게 들어볼까 했는데 두 분의 뭐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것 같아서 바로 주제 토크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소식 어떤 소식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올해 첫 소식은 올 3월에 전라남도의 유니크 베뉴로 선정된 인설이 공원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니크 베뉴, 이게 뭐예요? 독특하고 창의적이고 뭐 그런 장소에 대해서 전라남도에서 선정을 해서 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독특한 장소. 2023년부터 전남도가 선정을 해 온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광양 인설이 공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곳 어떤 곳이죠? 그 인설이 공원은 그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주요 시설로는 전시, 한옥 스테이, 카페, 아트 샵 등이 어우러져 예술과 전통의 감성을 모두 느낄 수 있어 MZ들의 핫플이기도 합니다. 아하. 네. 저는 여기 예전에 무슨 촬영 때문에 한번 가봤던 적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되게 감각적인 한옥 스테이 같은 것도 막 있고요. 네네. 소품 샵 같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광양인지 아니면 서울의 무슨 익선동인지 모를 정도로 되게 핫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여기서 뭐 어떤 것들이 좀 있나요? 이 공간에는? 공간에는 네. 그 예술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공간인 반창고가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쌀 저장했던 미국 창고로 쓰였던 곳을 개조했던 곳이고요. 예. 그다음에 광양시 청년 작가 작품을 판매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아트샵, 그리고 한옥에서 커피의 맛을 느낄 수 있는 카페 아트, 그다음에 이제 세계소 전통 한옥 스테이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옥 스테이 이게 복합 네. 문화 공간이기도 하면서 한옥 스테이를 하는 곳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맞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뭐 어떤 곳들이 있나요? 한옥 스테이가 세계해소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100년 된 전통 한옥을 리노베이션한 다경당이라고 있고요. 아, 여기를 제가 가본 것 같아요. 그때. 예. 그리고 다경당이 있고 그다음에 아늑하고 감각적인 회경당, 그다음에 모던하고 세련된 에린의 집이라고 있는데 예. 이름이 좀 독특하잖아요. 그러게 다경당, 회경당, 그다음에 예린의 집. 예린의 집. 저도 이름이 독특해가지고 한번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더니 다경당은 그 마늘 따자의 경사경, 여기 오는 모든 사람들한테 경사가 넘쳐나는 공간. 너무 좋다. 그다음에 회경당과 예린의 집은 직원의 이름으로 지었다고 합니다. 누구의 이름? 거기 일하시는 직원의 예린이라는 직원분이 계시나 봐요. 회경은요, 회경. 회경도 직원 이름으로 지었다고 이름 하시더라고요. 되게 특이하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회경당과 뭐 예린의 집 이름 자체는 예쁘네요. 예. 자, 여기 왔다 가신 분들의 반응들이 좀 어땠다고 하던가요? 그 이용객들의 반응을 한번 물어봤는데 거기가 이제 한옥 냄새라든지 정취를 느낄 수 있어가지고 냄새라기보다 약간 향인 거죠. 약간 냄새 약간 안 좋은 느낌, 그렇죠? 네네. 예, 한옥적인 좋았다고, 좋았다고 하고 그다음에 매운 뭐 이런 걸로 하시죠. 예. 네. 아이들을 많이 데리고 오는데 요즘은 뭐 제대로 된 한옥에서 잘 수가 없는 아이들이 한옥 체험을 해볼 수 있어가지고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뭐 사실 저희 때까지만 해도 뭐 할머니 할아버지 댁은 한옥이었죠, 팀장님. 그렇죠. 한옥이었죠. 대부분이. 그렇죠. 약간 주택이고 좀 한옥인 데도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가도 주상복합일 것 같거든요. 왠지 아파트이고. 그래서 또 새로운 체험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한옥 스테이 예약이 사실 널널하진 않을 것 같아요. 어때요? 워낙에 이제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인기 많죠. 그럼 이제 여름 이제 성수기가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이제 주말 그다음에 이제 6월에서 8월 사이는 아무래도 관광객이 좀 많아요. 미리 예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약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약은 좀 뭐 야놀자 뭐 여기 어때 뭐 네이버에서 인설이 공원으로 검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옥 스테이가 막 여러 채가 막 뭐 몇백 채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주말에 또 빨리빨리 나갈 수 있으니까 예약을 서둘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남 유니크 베뉴에 선정이 되면 뭐 지원 같은 게 좀 좋나요? 어때요? 지원은 다양한 지원이 제공이 된다고 하는데요. 우선은 선정이 되면 2년간 자격이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앞으로 2년간 이제 2년간 자격이... 지원을 받아요. 지원을 받고 그러면 이제 인증 현판 수여부터 해가지고 홍보 마케팅, 인센티브 가산,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됩니다. 받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인설이 공원 여기가 원도심이잖아요. 원도심이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원도심에
다시 살릴 수 있는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광양의 유니크 베뉴로 선정된 인서리 네. 공원 이야기 첫 번째로 들어봤고요. 자, 다음은 어떤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자, 다음은 저기 광양시 미혼 남녀 만남 행사인 오호. 광양 솔로 엔딩 참가자 모집 연장 소식이 되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광양시에 있는 미혼 남녀분들께서는 지금 귀를 쫑긋하시기 바랄게요. 어떤 소식인가요? 이제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뭐 동성 친구보다는 네. 이성 친구랑 가는 걸 선호하죠. 예,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예. 광양시에서 이성 친구를 만나고 결혼까지도 갈 수 있는 기회를 공개적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분들의 이번에는 좀 참여율이 좀 저조해요. 오. 남성분들은 다 많이 참여를 해서 그래요. 연장 기간에는 이제 5월 28일까지 연장을 하고요. 예. 여성분들의 하나여 연장을 했으니까 많은 참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일단 그 모집 기간이 당초에는 일단 끝났어요. 끝났어요. 원래는 네네, 원래는 그렇죠. 끝났는데 네네. 남성분들은 지금 모집이 마감됐나요? 네. 그럼요. 예. 남자분들은 오. 항상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요. 네, 네. 남성분들은 마감이 됐고 여성 참가자 인원이 아직 네. 미달됐다는 소식을 네, 그렇죠. 아주 중요한 소식을 네,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언제까지라고요? 5월 28일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여성 네. 참가자분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어떤 행사인지 좀 조금 더 들어볼게요. 광양 솔로 엔딩이라는 게 네네. 솔로를 끝낸다는 거 아닌가요? 네, 솔로를 끝내고 이제 솔로를 끝내고 이제 커플 해피엔딩으로 이제 예. 가는 건데 예. 저희가 이제 보통은 다 일하다 보니까 바빠서 만나기가 힘드시잖아요. 뭐 소개팅을 네. 뭐 하시는 분들은 네. 하시겠지만 자연스러운 만남 쉽지 않습니다. 특히 네. 지역에서. 네, 저희는 시 자체적으로 예. 해가지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를 해드리는데 네. 신청을 하시면 이제 노테이션 매칭 토크라든지 레크레이션 등 해가지고 서로의 매력을 알 수 있는 오. 하루 동안 음. 예, 구성들로 꽉꽉 채워놨거든요. 예. 로테이션 예. 매칭 토크는 뭐예요? 아 제가 저는 저는 이미 딱 일단 예, 돌아가면서 아마 매칭하는 토크인데 예. 저는 이미 결혼을 했기 때문에 여기 참석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아마 한쪽은 여자분들이 앉아 있으면 예, 남자분들이 예. 우와, 이렇게 우와. 뭐 순차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오. 싶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약간 손춘하 팀장님 부러움의 눈빛인가요? 네, 이거? 네, 아주 부럽네요. 네. 자, 이거 언제부터 해왔던 행사예요? 이 행사는 저희가 2017년도부터 미혼 남녀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미혼 남녀들의 만남 행사 솔로 엔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7, 오래됐죠. 8, 9, 네, 10, 11, 2017년부터 12, 13, 했으니까. 14, 네. 15 거의 지금 9년째 그렇죠. 진행이 네. 되고 있는 네네네. 나름 또 전통 있는 그럼요. 시의 네. 행사인데 네네네. 실제로 커플로 이어진 경우들도 있나요? 네, 그 행사가 끝나면 예. 매칭이 되는데 근데 매칭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결혼까지 가야 중요하잖아요. 근데 뭐 결혼 가기 네. 전에 일단 뭐 네. 누군가를 만나고 매칭하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결혼도 중요하죠.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만나신 분들 중에서 연애하다가 예. 결혼까지 가신 분들이 7커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죠. 들었습니다. 오, 이 정도면은 진짜 우리가 꽤 유명하게 알고 있는 그 만남 그렇죠. 연애 프로그램 네네. 있죠. 그것보다도 네. 지금 성사율이 높지 않나 싶은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나요? 네, 광양시 말고도 그냥 인근 지역의 공공기관, 기업체에 근무하는 이번에는 이제 여성에 한해서 지금 추가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33세 이상, 45세 이하 미혼 남녀분들이고요. 또 예. 도시인 분들도 참여가 가능하겠습니다. 아, 네. 다녀오신 분들도 네. 괜찮고요. 그럼요. 예. 네네. 네. 다만 그 지역적인 제한은 없나요? 없습니다. 예. 우선은 모집을 할 때 예. 남자는 주소가 광양이어야 되고요. 예. 여성분들은 주소지랑은 전혀 상관이 없으세요. 예. 근데 이거는 저 늘 매년 궁금했는데 네, 네. 왜 이렇게 남성분들에게는 주소지를 제한을 두는 거예요? 인기 더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가? 빨리 마감돼서? 남자분들은 들어오실 분들이 많으신데 아마 여자분들이 좀 귀하지 않았나. 어. 예, 신청자가 조금 그래서 좀 공급이 남성분들이 많죠. 예. 그래서 예. 저희 광양에 계신 아무래도? 분들도 힘들기 때문에 다 풀면은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이번에는 여성 참가자만 추가 모집을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하고 있고요. 33세 이상 45세 이하여야 되고 뭐 공공기관과 기업체에 근무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추가로 있나요? 네. 근무는 어딘가에 근무는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망설이지 마시고 얼른 광양에 있는 남자분들을 만나시고 싶으신 미혼, 전국에 있는 미혼 여성분들의 많은 참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좀 들어볼까요? 신청은 저희 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구비 서류를 확인하신 후에 저희 시청의 3층 청년 일자리과를 방문을 하시거나 아니면 머신 분들은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주말도 가능한가요? 이메일은? 이메일로 접수하신 거는 주말이랑 상관없으실 것 같고요. 다만 방문 신청 접수하시는 거는 저희가 또 근무 기간이 평일에 근무하는 날짜에만 점심시간 제외하고 평일 접수하시면 됩니다. 점심시간 언젠가요? 저희 12시부터 13시입니다. 1시까지. 알겠습니다. 혹시 뭐 이번 또 올해도 좋은 결과가 있으면 또 그때 공유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게 정말 잘만 하면 결혼까지 골인할 수 있는 귀한 기회, 광양 솔로 엔딩 참가자 모집 소식 들어봤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광양시가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관련 표어 공모전을 또 연다고요. 여기 광양시는 진짜 결혼과 이런 거에 진심이에요. 가정에. 맞습니다. 이 공모전 어떤 공모전인가요? 저희가 광양시 출생장려 표어 공모전을 하는데요. 그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마련된 행사이고요. 그다음에 광양 시민만 참여가 가능하시고 5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표어를 접수하시면 되는데 표어는 30자 이내로 해주셔야 되고 주제는 출생 장려에 관한 내용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시상도 좀 들어볼까요? 간략하게. 시상은 총 3작품을 선정하는데 그 최우수상은 시장상과 함께 50만 원의 상품권이 수여가 되고요. 우수상은 상품권 30만 원, 장려상은 상품권 20만 원. 그래서 총 3명 됩니다. 좋습니다. 참여하는 것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자, 두 분 팀장님께서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내면 됩니다 하고 즉석에서 표 하나씩 좀 공모하실 분들을 위해서 힌트를 좀 주신다면요? 손준하 팀장님? 갑자기요? 갑자기. 갑자기 또 이렇게 생각을 이 뭐 육아와 출산 뭐 해보신 분으로서 또 광양에 살고 있는 시민이자 공무원 입장에서 어떤 게 좋을까요? 갑자기 좀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옆집, 앞집, 아기 울음소리에 더 많은 복지 정책 고민하는 광양시로 하면 어떨까요? 30글자 안 넘어갔죠? 안 넘어간 것 같죠? 안 넘어갔습니다. 글자 수는 안 됐는데 옆집, 앞집, 뭐 우리 아이들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는 광양시 맞나요? 뭐 이런 더 식으로. 많은 복지 정책을 고민하는 광양시. 써오셨네. 저도 봐도 그 문구가 상당히 긴 게 고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럼 김세희 팀장님 짧고 강렬하게. 저는 강렬하게 사랑은 커플이 육아는 광양이 책임진다. 이런 게 표어죠. 아니 뭐 물론 좋았는데 갑자기 시키셔서 준비를 못 해와서. 자, 이런 식으로 편안하게 여러분께서 생각하신 표어가 있다면은 또 공모에 참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광양시 꿈빛 도서관 개관 소식 들어볼까요? 네, 저희 광양시에 2번째 어린이 도서관이 개관을 했는데요. 개관을 할 건데 지금 이름이 광양 꿈빛 도서관이고 이름 너무 예쁘다. 그 5월 12일부터 6월 4일까지는 지금 현재 시범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6월 5일 날 정식 개관해서 6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합니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게? 저희 광양시 중마동의 마동 근린체육공원 근처에 위치하고 2층 규모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공간들이 꽤 많습니다. 6월 7일부터 본격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요. 여기 뭐 도서관이면 책 보는 곳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광양 꿈빛 도서관은 단순히 이제 책만 보는 곳이 아니고 그 창의력
지식과 배움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복합 지식 문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복합 지식 문화 공간.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어쨌든 우리 아이들에게 네. 뭔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창의적인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광양시 꿈빛 도서관 개관 소식까지 들어봤고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리고요. 광양시 손춘아 김세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단이 여사하고 함께하는 안단이 극장 얼쑤 국민의 선택을 기다리며 이곳저곳 붙은 선거 벽보. 그런데 그 평화를 깨는 자들이 있었으니 와, 이 아저씨 누구야? 와, 유명한 사람인가 봐. 얼굴 대따 커. 맞아. 뭐 이렇게 화장을 진하게 했지? 이거 뜯어서 친구들한테 보여줘야지. 그래. 와, 진짜 웃긴다. 동작 그만. 예? 누구세요? 난 말이여 여그저그 안 다니는 곳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는 안단이 여사여. 아가야 네 시방 뭐 했냐? 예? 아니, 왜요? 왜? 아이고 어른이 뭐 하자고 묻자네.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아가야 네가 지금 뭔 짓을 한지 영 모른갑다. 아, 왜요? 저 갈게요. 저희 갈게요. 지금 여기 붙어있는 사진들은 말이다 정말로 중요한 거요. 곧 있으면 그 대통령 선거, 응? 그러니까 너그 학교로 치면은 정교 회장을 뽑는 것만키로 우리나라의 대표를 뽑는 아주 중요한 일이란 말이요. 근데 네가 그 후보들의 얼굴을 이라고 찢어보면 되겠냐 안 되겠냐? 몰라요. 모르고 그런 거예요. 니 그러다가 큰일 난다. 아가 그 모르고 찢은 사진 조각으로 경찰 아저씨들이 잡아갈 수 있어. 에? 거짓말 치지 마세요. 아이고 그래? 뭐 한번 가져가 봐봐라. 나가 경찰 아저씨한테 부를 딴게 어디 보자. 잘못했어요. 아유, 죄송해요. 이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그런 건데. 너 그 친구들한테도 잘 전해라. 가서 이렇게 하면은 경찰이 잡아간다고. 잘못했습니다. 다시 안 그럴게요. 야, 이 사람 얼굴이 왜 이렇게 웃기냐? 콧수염 좀 그려볼까? 가만 있어 보자. 펜이 어딨지? 여기 있다. 콧구멍 이게 뭐야? 이게 더 넓어야지. 이렇게 하니까 조금 김부장 닮았네. 아유 아저씨 동작 그만. 에? 뭐요? 아따 술을 거하게도 자셨네. 아저씨 요 옷이 몇 개요? 뭐야? 2개? 4개는 아닌 것 같고 3개인가? 아이고 아저씨 술을 그렇게 드셨으면 조심히 집을 들어가셔야지. 이렇게 큰일을 저지르고 있으면 어떡해. 뭔 소리야. 지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난 그냥 이 사람 꾸며준 거야. 이쁘게 우리 부장님 닮아가지고. 아이고 그 배 몇 번 움직인 걸로 2년 동안 감옥에 살고 잡소. 2년? 뭔 소리야 이게? 뭔디? 아이고 지금 선거 앞두고 이렇게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거요. 어따 비싼 술 먹는구만. 400? 술이 확 깨네 이거. 실례했습니다. 어디 가긴 어딜 가. 술 먹고 실수해도 똑같이 공직선거법 위반인게 따라오시오. 갑시다. 안 돼. 생긴 것도 하는 것도 하나도 마음에 안 드네. 가만. 몇 개지? 12개? 오케이.
너 여기 붙어 있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야. 새까맣게 태워버려야겠다. 어이, 동작 그만. 지금 뭐 하는 거요? 아, 놓으세요. 당신 뭔데? 지금 이 선거 벽보에다가 라이터로 뭐 하는 것이요?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요? 아, 당신이 알 게 뭐야? 아니, 지금 이 사람이 지금 투표 받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엄마, 그거는 당신 개인의 의견이지. 그렇다고 이렇게 벽보를 훼손하면 쓰겄어. 대한민국에서 내 표현의 자유도 못해요? 내가 표현하고 싶어서 한 거야. 아이고, 표현의 자유 좋지. 근데 이 법 안에서 해야지. 장난으로도 또 술 취했다고 불만 있다고 이 선을 넘는 순간에 범죄가 되는 거요. 알겠어? 벽보는 이거 단순한 종이가 아니야. 욱해갖고 지금 머릿속에 생각이 맞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불면 어머 나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할 때가 있단께요. 못 참고 지금 한 행동 때문에 평생을 따라다니는 그 전가 기록이 남아불어도 괜찮겠어. 평생 후회한다. 일단 따라오시오. 요 앞에 파출소네. 갑시다. 아이고. 안 돼. 나 다시 돌아갈래. 라디오 전망대가 5월 22일 목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